전국의 소식을 안방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 생방송 전국시대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절기상 입추입니다.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인데요. 근데 요즘 날씨를 보면 정말 가을이 올해는 오긴 올는지 참 그럴 정도로 너무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참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 가을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선선한 바람도 생각이 나고요. 붉은 단풍도 생각이 나기 마련인데 참 벌써부터 그런 것들이 그리워지는 오늘 날씨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한 바람이 그리워지는 요즘인데 이 입추 다음 절기가 바로 처서라고 하죠.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가 이번 달 23일이라고 하니까 그때쯤이면 좀 무더위가 넘어갈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운 날 시원한 것만 찾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전국시대 첫 소식, 보기만 해도 시원한 것들로 준비해봤거든요. 먼저 강주로 따라보시죠. 비행기면 비행기, 말이면 말. 생애 첫 경험에도 척척 해내던 리포터이기에 고민 없이 다음 촬영지 앞에 섰습니다. 더워. 여름은 여름이에요. 유난히 더위를 많이 타는 제가 오늘 이곳에서 더위를 피할 방법을 찾아볼까 하는데 못하는 게 없는 저 박지선이 이 여름을 꽁꽁 얼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따라오시죠. 따라라. 스피드와 스릴을 즐기기에 딱 좋은 장소죠. 바로 실내 빙상장인데요. 여름엔 시원하게 땀을 낼 수 있는 스포츠 공간으로도 사랑받는 빙상장. 얼음나라 정복에 함께 하시죠. 이곳은 광주의 유일한 실내 빙상장인데요. 지난 1997년에 문을 열었으니 20년이 넘는 세월 사시사철 얼음이 얼어있는 시원한 곳입니다. 들어오자마자 등이 딱 시원해지네. 안녕하세요. 야, 제가 아주 여름을 꽁꽁 얼려버리겠다고 하고 왔는데, 아니 광주에 빙상장이 있다는 소식은 들었어도 제가 직접 찾아온 건 처음이거든요. 오늘 그래요? 네, 여기서 어떤 것들을 좀 즐길 수 있나요? 네, 피겨, 스피드, 쇼트 이런 걸 즐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이제 강습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등록을 하든가 1일로 오셔가지고 또 우리 같이 체험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리포터님도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게요. 일단은. 그쵸. 뭐 네. 문문이 불여일견. 아무리 물어봤자 저 보는 게 낫겠죠. 네. 어디로 가면 되나요? 이쪽으로 가시게요. 어머, 빙상장 문은 또 철문이야 이거. 네. 아이고. 흥하시죠? 야, 진짜 저기서 피겨도 하고 스케이팅, 와 진짜 잘 탄다. 네. 좀 보고만 있자니 또 제가 발이 근질근질 하거든요. 저 못하는 게 없어. 저는 좀 뭘부터 해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딱 보니까 피겨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피겨를 먼저 추천할게요. 어머, 왜요? 일단 아름다우시잖아요. 제가 또 이 피겨의 춤선과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러면 이 추천을 받아서 제가 그러면 피겨 스케이팅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겨 도전! 헬멧과 장갑, 스케이트화까지 갖추고 의기양양 빙상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얼음이 아주 많이 미끄럽다는 사실을 망각한 섣부른 도전. 웃기지만 슬픈 모습 바로 저예요. 여러분 놀라셨죠? 제가 사실 스케이트 못 타요. 여러 번 타봤는데 실력이 늘지가 않더라고요. 아유. 김연아도 다 이런 시절이 있던 겁니다. 뭐 김연아가 처음부터 잘 탔나? 이런 제 모습이 영 딱해 보였는지 아이들이 구원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떻게든 코치님 앞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있어 천만 다행인데 양손을 포박당하듯 끌려가는 모양새라니, 끄는 아이도 끌려가는 저도 자유롭지 못한 얼음 위. 결국은 맨벽에 헤딩! 일부러 그랬지? 그래서 잘 오시네요. 애들이 잘 밀어가지고. 잘 이끌어줬어요. 아니 제가 사실 여름도 꽁꽁 얼려버리겠다. 그리고 또 이제 광주에 김연아를 꿈꾸며 왔는데 제가 사실 스케이트를 못 타요. 그래요? 그래서 스케이트의 기본부터 배워보기로 했는데요. 안전하게 넘어지기부터 한 발씩 들어 중심 잡고 제자리 서기, 앞으로 나아가는 기술 항아리까지 서툴지만 그래도 나름 기초 익히기에 성공! 한 바퀴 돌았으니까 나름 또 이제 피겨에 욕심이 좀 생기는데 배울 수 있는 동작 하나 없을까요? 이제 아까 항아리 이제 기본적인 동작을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나가는 거. 이제 밀고 모으고 그다음에 스핑. 마음은 이미 김연아,
하지만 너무도 공손하게 허리를 굽혔네요. 스케이트와의 몸을 맡기고 불안불안 엉금엉금 걸음마를 떼어봅니다. 불안정한 스핀 자세, 그래도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마무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마무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마무리는 중요하죠. 이것이 박지선 스타일, 몸개그로 완성. 피겨스케이트를 접한 첫날, 제가 이 정도 수준을 바랬다면 이 친구들에게 너무도 미안한 일이겠죠? 수많은 시간 돌고 뛰고 연습해왔을 꿈나무들에게 잠시 웃음을 선사한 것이에요. 김연아 저리 가라네. 와! 야, 선풍기보다 빠른 속도야. 강풍이네, 강풍. 와. 어머, 진짜 기특해 죽겠어. 어쩜 이렇게 잘해. 어린 피겨 요정 따라잡기 하느라 열심히 폴짝폴짝. 그래도 얼음 위에 섰으니 스핀이라는 것도 해보겠다는 제 시도가 아이들에겐 자꾸 코미디로 보이나 봅니다. 어때, 언니 잘 돌지? 네. 하지만 언니에게 보여주겠다는 피겨 공연에선 우습기 싹 가신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유연한 동작에 속도감 넘치는 스핀, 시원시원 점프까지 마치 동계올림픽 현장에 와 있는 듯 했습니다. 울지마요. 너무 잘 봤어요, 진짜. 아니, 어쩜 그렇게 음악에 맞춰서 한 마리의 백조처럼 움직이는지. 이 언니가 너무 반했는데, 언니 원래 피겨 선수가 좀 꿈이었거든. 아니, 어떻게 좀 기법을 전수해 줄 수 없을까? 저희가 좀 노력해서 한 건데, 웬 이유로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을 제가 쉽게 빼앗아 올 수는 없으니까, 그럼 언니가 라면 살 돈 준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라면 좀 먹으면서 언니한테 비법을 좀 알려줄 수 없을까? 정말 좋아요. 언니 라면 사줄게. 좀 알려줘. 오케이. 냉기에 절은 몸을 풀어주는 건 역시 군것질. 뜨거운 라면 국물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피겨 꿈나무들 역시 수많은 나날 라면 국물을 삼키며 꿈을 키워왔답니다. 지금 배운 친구들은 보통 어느 정도나 배운 거야? 저는 2년 배웠어요. 2년? 그럼 여기서 제일 오래 배운 사람은 몇 년? 몇 년? 저 4년 반. 4년만 몇 살이십니까? 6학년이면 13살인데 4년 반 정도 배웠다라고 하면 뭘 보고 그럼 피겨스케이팅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 야, 역시 김연아, 모두 우리 어린이들에게 피겨의 그 꿈을 심어줬다는 김연아 선수. 오늘 언니 좀 알려줄 거야? 네. 언니도 우리 친구들처럼 나를 수 있을까? 네. 6시간 정도 하시면. 6시간? 하루에 6시간. 하루에 6시간 그거 얼마나? 2년? 2년? 2년 정도, 하루에 6시간 정도 항상 투자를 해야지만 친구들처럼 날 수 있다. 너희들은 꿈을 위해서 달리고 이 언니는 라면 먹고 미친 듯이 저 빙판장을 좀 달려보도록 할게요. 다른 걸로. 먹자. 라면으로 배를 채우고 미친 듯이 달리겠다며 다시 발을 올려놓은 빙상장. 현실은 늘 말과 다릅니다. 겨우 걸음마 뗐더니 아니, 아까 전에 피겨를 배워보겠다고 나섰는데 그때는 이제 조금 동작은 못해도 이제 좀 달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스피드에 도전을 해보자고서 왔는데 날이 이렇게 달라서. 왜냐하면 피겨는 마찰력을 이용해서 점프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착지를 했을 때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겨는 날 면이 되게 두껍기 때문에 초보자들한테 이렇게 얼음 위에서 움직이기에는 굉장히 편해요. 근데 스피드나 쇼트 같은 경우는 날이 얇아야 그 스피드를 내는데 가장 적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힘드실 거예요. 정말 피겨스케이터와 다른 느낌. 날이 얇으니 중심 잡기 더 어렵고 몸을 낮춰 하체의 힘으로 균형을 잡아 스텝을 떼는데 어지간한 근력으로는 버텨내기 어렵겠더라고요. 와, 진짜 국가대표는 괜히 그냥 탄생하는 게 아닙니다. 와, 진짜 이 자세 하나하나, 걸음마 하나하나부터 온 힘을 다 써야 돼요. 와,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 빠른 스피드의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강한 체력이 요구되어지고 그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왔을까요? 감탄에 이은 반가운 이 장면, 쇼트트랙 엉덩이 밀어주기. 이 동작이 재미있어 쇼트트랙을 시작했다는 이도 많답니다.
여러분, 더위를 날린 데는 이렇게 시원하게 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7.8기의 정신만큼은 제대로 배웁니다. 아니, 근데 이거 쇼트트랙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2, 3년. 하면서 어려운 점 없어요? 어려워.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가 쇼트트랙 계속 하는 그 이유는 꿈이 있어서? 네, 꿈이 있으니까. 꿈이 어떤 거예요? 저는 저희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돼서 메달 따는 게 꿈이에요. 미래의 금메달을 땄을 본인에게 영상 메시지 써요. 너에게 이런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너는 비로소 금메달을 주게 되었구나. 기특하다. 그 시기 잘 이겨내라고. 지효야, 너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다 이겨내면서 열심히 하자. 화이팅! 금메달 딴 거 축하한다 그래요. 금메달 따고 축하한다! 동계 스포츠 기반이 다소 약한 것이 우리 지역의 현실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꿈나무들이 미래를 향해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얼음을 달리는 재미있는 놀이터이자 시원하게 땀나는 운동장. 여름엔 실내 빙상장만한 천국 어디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마무리 장면도 아주 시원하게 준비했습니다. 야, 여러분 진짜 달리는 것만 봐도 속이 싹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위를 날리고 싶다면 저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빙상장 보니까 정말 후끈후끈 시원해졌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더위를 식히는 사람들부터 마지막에 만나봤던 금메달 리스트를 꿈꾸는 친구들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빙상장 위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참 요즘같이 용광로같이 푹푹 찌는데 하루 종일 있고 싶은 요즘이었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예전에 학창시절 때 집 근처에 아이스링크장이 있었는데 방학만 되면 그렇게 많이 다녔던 기억이 나서 참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름에 덥다고 운동도 미루게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지역의 광양에도 부영 국제 빙상장이 있고요. 또 만나보셨던 광주 실내 빙상장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가족분들과 함께 찾아가셔서 운동도 하고 시원하게 여름도 한번 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떠나면 여름하면 빠질 수 없는 곳입니다. 바로 바다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푸른 바다와 함께 울창한 숲까지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두말할 필요 있을까요?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모든 것을 제쳐두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지금. 잠시 쉬어가고 싶은 곳이 간절하다면 이곳을 주목하세요. 자연이 내어주는 소리와 풍경을 따라 걷는 힐링 여행기. 가수 정정아와 함께 완도 생일도로 지금 출발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오늘은 저만을 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뭐 우리 가족들에게도 얘기했고요. 특히나 우리 매니저에게도 얘기했고요. 오늘은 아무도 제 하루를 터치하지 못하는 날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바로 고향이 코앞에 있습니다. 가실까요? 드디어 출발! 완도 약산에서 30분 정도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전복, 다시마, 톳 등등 청정 바다가 품어낸 보물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어느새 생일도의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 와, 대단한 생일 케이크. 정말 크다. 오! 날마다 생일 같은 기분이기를 바란다고 해서 섬 이름도 생일도랍니다. 관광을 책임질 버스, 이름하여 해피 버스데이. 안녕하세요. 여기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반갑습니다. 가수 정정입니다. 아이고, 저는 네. 홍곡 이장입니다. 아유, 이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일도를 왔는데요. 예. 너무 좋은 곳이 많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서. 많죠. 어디가 이렇게 구경할 좋아요? 만한 데가 많이 있어요. 정말. 예, 여기 뭐 네. 금곡 가면은 네. 금곡 해수장에다가 또 우리 그 멍때리기 하는 데가 있거든요. 멍때리기. 멍때리기. 아. 아주 멍때리기도 있고. 네. 동백굴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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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용필리 쪽으로 가면은 갯돌밭 있거든요. 몽돌. 몽돌. 오, 좋아, 몽돌. 해수욕장. 네. 네, 그리고 제밤 그 굴락지. 네. 그게 아주 볼만합니다. 저에게 오늘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예. 아유, 그럼 어떻게 갈까요? 우리 차로 갈게요. 진짜? 예, 예. 우리 그 섬을 돌아다니는 버스? 예, 예. 저거 타면 갈 수 있는 거죠? 예, 예. 지금부터 해피 버스데이 출발합니다. 생일도의 바다는 아름다움 그 자체. 음식들은 진짜 참 바다도 오염되지 않는 곳이고 우리 지역도 공기가 좋고 물도 좋고
생일도 해안선을 따라 작은 마을을 지나다 보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은 바로 금곡 해수욕장. 사람의 발길이 덜 닿는 곳인 만큼 깨끗한 바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야,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 파도 치는 거 봐, 파도. 세상에.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해수욕장의 파도를 바라보며 바쁜 일상은 잠시 뒤로 하고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코발트빛 바다를 따라 걷다 보면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기분입니다. 해수욕장을 지나 조그마한 오솔길로 들어가 보니 울창한 숲이 맞이해 주는데요. 바로 해안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백나무 숲길. 동백나무 숲길을 딱 지나서, 야,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거를? 저절로 입이 딱 벌어지게 하는 것.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돌밭, 바로 너덜광입니다. 여기 너덜광에서 앞바다를 보면은 진짜 기분이 상쾌하고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름다운 너덜광은 멍 때리기 좋은 곳. 혹사당하는 현대인의 뇌에 충분한 휴식을 주어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하는 정신건강 운동. 이것도 운동이네요, 멍 때리기가. 멋진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쉬어가는 지금.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겐 이런 시간이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산을 넘어가면 마주하는 곳, 용출리 해안 갯돌밭. 멍돌 해변이 펼쳐져 있는 이곳은 가만히 파도 소리를 듣고 있기만 해도 저절로 힐링이 되는 곳. 특히 파도가 드나들며 멍돌이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더더욱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야, 정말 힐링이 따로 없네. 이게 바로 힐링이네. 깨끗하게 보존된 멍돌 해변은 나이 지긋한 어르신의 기억에도 생생합니다. 옛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참 역사적으로 이렇게 대갈밭이 돼가지고 이러고 자연이 됐고 있죠. 아, 멋있어요, 네, 좋죠. 깨끗하죠. 네. 여기는 저 모래사장 그 해수욕장에 가서 음식 묵은 것은 바람이 불고 하면은 먼지가 이제 그 모래가 날리지. 날리지만은 여기는 진짜 깨끗해졌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음식 같은 거 먹을 때는 아주 좋습니다. 아, 자갈 구르는 소리. 우와야. 갯돌 해변을 지나 쭉 가다 보면 구실 잣밤나무로 형성된 군락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군락지가 형성된 곳은 만나보기가 쉽지 않다네요. 잣밤 군락지라고 여기가 군락지입니다. 아, 여기 지금 한 군데가 아니라 이 많은 나무들이 지금 다 이 구실 잣밤 나무? 구슬 잣밤 나무. 구슬 잣밤 나무 군락지. 네, 군락지입니다. 근데 다른 곳에도 이렇게 군락을 이루는 곳이 많이 있나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나무는. 또 좋고 아름답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멈췄다가 많이 관광객들이 갑니다. 멈췄다가? 우리처럼? 예. 아, 그래요. 야. 해안가를 따라 빽빽하게 나무가 늘어서 있는 모습은 바닷길과 함께 잘 어우러져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생일도에 오면 생일상을 받아야 하는 법 한번 차려볼까요? 먼저 싱싱한 홍합을 잘게 썬 다음 된장을 풀고 모자방과 함께 푹 끓여주면 건강에 좋은 모자방국 완성! 다음은 톳을 데쳐낸 후에 잘게 잘라 밥과 함께 지어내면 미세먼지에 딱 좋은 영양만점 톱밥이 완성됩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거한 생일상이 뚝딱 차려졌네요. 전복과 배말볶음, 함천나물, 군소, 참돔구이, 게다가 홍합구이까지. 와, 진짜 생일도에 오니까 이렇게 정말 거한 생일상을 받았습니다. 저한테만 이렇게 주신 건가요? 아니요. 이게
여기서 나온 해초로만 차린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거하게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오늘 톱밥을 처음 먹어봅니다. 아직 먹어본 적이 없어서 톱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상상만 해봤어요. 톳은 원래 해초잖아요. 해초고 이제 원래 조상 때부터 내려고 드시던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여성들 그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이어트? 네. 포만감이 있다고 해서. 예. 톱밥에 어울리는 국. 네. 이거 무슨 국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몰국이라고 해요. 몰국. 네. 모자반국. 네, 모자반국. 그 몰이 뭐예요? 해초예요, 이것도. 해초? 네, 해초의 일종인데, 이제, 이 나는 지역이 특정 지역이 있어요. 요 주변 남해, 여기 중부에서만 나는 거고. 네. 어르신들이 배고프시실 때 드셨던 그런 건강에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 옛날 우리 보릿고개 넘길 때 그때 많이 드셨던 그런 게 많이 드셨던 그런 음식이구나. 이제 맛을 볼까요? 톱밥은 간장에 쓱쓱 비벼서 먹어야 제맛이라는데요. 건강에 좋다는 톱밥 한 입 베어 물고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톳이 알맹이가 톡톡 터지네요. 입안에서 톡톡톡 고소한 맛. 이번에는 모자반 국을 맛볼 차례. 홍합과 모자반, 거기에 된장의 구수한 맛까지 어우러져 오묘한 맛을 자아냅니다. 이게 건강식이네. 완도에 왔으니 전복은 기본. 오늘 생일상 거하게 받았네요. 너무 맛있습니다. 와. 이렇게 제가 생일도에 와서 오늘 건강 밥상을, 생일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상을 받았으니 오후에는 힘내서 생일도를 제가 다시 한번 쫙 돌겠습니다. 해안가에 자리 잡은 아담한 마을 유촌리. 이곳은 어업을 주로 하는 마을인데요.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을 정자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반갑게 맞이해주는 어르신들을 보니 노래 한 곡 안 뽑을 수 없겠죠? 하나, 둘, 셋, 넷. 해담가 피고 지는 섬마을에 싸싸 철새 따라 찾아온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정정아 씨. 아름다운 풍경에 맛있는 생일상, 게다가 어르신들의 넉넉한 인심까지. 19살 섬색시 이대로 발을 떼기가 아쉬운 오늘, 생일도에서 선물 같은 하루를 잘 보내고 갑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일상은 잠시만 안녕. 하루쯤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떠나보세요. 매일매일 생일 같은 기분으로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드리는 이곳. 날마다 생일 인섬 완도 생일도입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더운 날씨였죠. 그런데 반가운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곳곳에 비가 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죠. 각종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 잘 대비하셔야겠고요. 소나기가 그치면 다시 기온이 올라서 무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열사병, 탈진 등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물 자주 챙겨 드시면서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Could life begin again the day you took my hand and yes
네, 화요일 생방송 전국시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뭐 입맛 없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밥을 챙겨 먹기도 귀찮고 참 덥다만 반복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철 집 나간 입맛과 기력 찾아주는 음식 준비해봤거든요. 바로 떠나보시죠. 100% 국산 메밀로 만든 매콤새콤 막국수. 비빔국수, 물국수 둘 다 좋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맛있어요. 진한 육수에 담백한 살코기, 한 그릇만 먹어도 힘이 불끈! 염소 요리도 좋죠. 여름에는 최고지 뭐. 몸보신에는 아주 그냥. 여름철 기력 회복해주는 염소 요리와 더위 약하라 시원한 메밀국수로 잃어버린 입맛 되찾아볼까요? 한반도의 중심을 상징하는 충북 충주의 중앙탑 인근. 충주를 넘어 전국의 미식가들 입맛 사로잡은 대박 맛집이 있는데요. 그야말로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날마다 문전성시. 바로 막국수로 유명한 집입니다. 통영에서 왔는데 맘에 하려다가 이 집을 친구들은 많이 들어가요 이쪽으로. 모두가 칭찬일세. 그런데 국수는 너무도 흔한 메뉴 아닌가요? 뭔가 특별한 게 있겠죠. 어서 오세요. 오늘 저희 그 막국수 비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막국수 맛의 비밀, 일단 면부터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반죽에 들어가는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메밀가루예요. 메밀은 여름철 보양식으로요. 속을 차게 해주기도 하고요.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 채기를 내려주기도 하고 그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서 여름철에 많이 찾는 보양식입니다. 이 집에서는 메밀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첨가물은 안 쓴다는데요. 밀가루와 메밀가루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밀가루를 하면 좀 쫄깃함은 있겠지만 메밀가루가 들어가면 국수가 좀 뚝뚝 끊어지고 쫄깃한 맛은 덜하지만 소화를 돕고요. 건강에는 물론 좋지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주인장이 끊임없는 메밀 예찬. 여기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기본으로 충청도 아줌마의 진한 손맛도에 완성한 양념장이 광점을 찍습니다. 양념장에는 야채, 양파와 대파 그리고 배가 많이 들어가야지 시원한 맛을 내요. 뿐만 아니죠. 고춧가루, 꿀, 마늘, 참기름까지 넣어야 특제 양념장이 완성되는데요. 그런데 옆에서 손맛을 전수받는 이가 있네요. 제 아들이에요. 살살, 너무 빨라. 며느리도 모른다는 요리 비법. 아들이니까 특별히 가르쳐준다는 건데요. 그만큼 열심히 해야겠죠. 고춧가루가 들어가는데 그럼 양을 뭐 넣는지 재료가 뭐가 있는지 똑같으면 안 되지. 물론 배우는 게 쉽진 않습니다. 어머님이랑 같이 일하시니까 어떠세요? 솔직하게. 힘듭니다. 어디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어찌됐든 좋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으로 완성한 메밀 반죽. 주문 들어오는 대로 면을 뽑아 삶아 준비해서 육수를 붓고 양념장을 더해 갖가지 채소로 고명 올려 메밀 막국수 완성. 이거 보기만 해도 더위가 싹 가시는데 시원합니다. 손님들 반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원한 물국수 후루룩. 비빔국수는 덜덜 얼마나 꼴까. 엄마하고 아침에 싸우고 왔는데 이거 먹으니까 화가 풀려요. 열심히 운동하고 왔는데 이렇게 시원한 거 먹으니까 살 것 같아요. 여기 치킨 하나 주세요. 국수집은 치킨이라고요? 맞습니다. 이 집에서는 치킨도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밀가루 대신 메밀과 강황가루로 튀김옷을 만들어 입혀 바삭하게 튀겨낸 메밀치킨이죠. 치킨을 메밀가루로 튀기면 우선 바삭바삭하고요. 기름이 싹 빠져 담백하고요. 건강에 좋아요. 워낙에 메밀로 유명한 집이다 보니 막국수 말고 다른 다양한 메뉴를 연구하다 마침내 완성했다는 별미인데요. 이거 그냥 먹어도 좋지만 메밀국수와 함께 즐기면 맛이 그냥 끝내줍니다. 맛있겠다. 고소한 메밀치킨에 한껏 기분이 오른 손님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행복하죠? 아이고 잘했네. 메밀가루를 좀 더 더해서 그런지 더 고소한 것 같고요. 많이 좀 바삭바삭한 맛도 맛있고요. 맞습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 모두가 같은 마음. 메밀치킨은 외국인 입맛도 사로잡았습니다.
This is the best chicken that I've had in Korea. It is crispy, it is moist, it's delicious. I would have this every day if I could. 맛은 물론 몸에도 좋은 100% 국내산 메밀로 식성 저격! 메밀 막국수와 치킨, 여름에는 최고입니다! 오랫동안 여기서 막국수 장사를 했지만요. 계속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충주 하면은 사람들이 메밀 치킨하고 막국수가 생각나게 하도록 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충주 메밀 막국수, 메밀 치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찾아주세요. 무더운 여름 충주에서 내놓은 별미열전 두 번째 맛집은 흡사 일반 가정집 같은 분위기인데요. 염소 요리 잘한다고 소문난 집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름철 보양식 염소정을 좀 드셔보시겠어요? 하늘이 내린 보양식이라 불리는 염소 요리. 여름철 기력 보충하는 데는 이보다 좋을 수 없죠. 그야말로 엄지척. 봄땅을 먹으면 여름에는 몸도 보하고 더운데 그 기력도 살리고 아주 좋아요.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요? 동의보감, 본초강목 등 고의서마다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염소. 몸에 좋은 거야 말할 것도 없지만 중요한 건 맛. 일단 고기가 실해야 할 텐데요. 목살하고 갈비는 저희 수육으로 나가요. 그리고 이제 뭐 다리나 몸통이나 이런 거는 전골하고 탕하고 나가고요. 워낙에 손님이 많은지라 날마다 염소를 삶는다는 맛집. 능숙하게 살코기를 부위별로 분류하고 남은 뼈는 차곡차곡 모아놓는데요. 뼈는 버리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희가 따로 뼈는 한 6시간, 뭐 10시간 이 정도 계속해서 다려가지고 이 국물로다가 해가지고 탕을 끓여가지고 저희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집의 첫 번째 맛의 비법 바로 육수입니다. 냉동이 아닌 생고기를 구워 1차 맑은 육수를 내서 여기에 뼈를 더해 진하게 더 우려낸다는데요. 생 흑염소를 삶아서 고기를 뜯어내고 나머지 뼈를 모았다가 육수를 끓이는 겁니다. 6시간부터 8시간까지 불 조절을 하면서 뽀얗게 육수를 나오도록 끓입니다. 가게 문을 연 이래 24시간 풀가동. 뽀얀이 진하게 우려낸 육수와 더불어 이 집의 두 번째 맛의 비법. 특유의 냄새를 잡아 야들야들하게 잘 삶은 살코기지요. 고기의 성분이 따뜻해서 소화력을 높게 하고 골다공증에도 좋고 비타민 E가 많이 풍부해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요. 30여 년 손맛으로 완성한 육수에 삶은 염소, 목살과 갈비살 한 번 더 끓여 건져내고 부추와 느타리버섯도 살짝 데쳐 준비해서 수육 전용 융기에 고기부터 두툼하게 썰어 올리고 데친 부추와 버섯 곁들여 수육 완성! 이어서 큼지막한 뚝배기에 대파와 염소고기 푸짐하게 담아 양념장 곁들여 육수 부어 염소 전골도 완성! 이거 수육이 됐든 전골이 됐든 뭐가 됐든 좋습니다. 염소 요리 제대로 입맛 당기겠는데요. 자, 그럼 일단 한번 먹어보죠. 부드러운 수육부터 양념장에 찍어 먹고 환상입니다, 환상. 돼지고기, 소고기보다 더 맛있고 담백합니다. 아이고, 아주 국물을 들이키시네요. 이야, 죽인다. 여기 오전한 이유가 있었어요. 국물 끝내줍니다. 여름에는 이 흑염소를 먹어 기력해 먹어야 한다. 여보, 얼마 기다려. 흑염소 최고. 조선 숙종이 사랑에 맞지 않던 보양식이라죠. 맛은 물론 몸에도 좋은 염소 요리. 밥상 위에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진심으로 하는 것만큼 충주 시민들이 많이 애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건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충주 흑염소 많이 사랑해주세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줄 흐르는 이 계절. 기력은 쇠하고 입에 맞는 음식이 도통 없다고요? 그렇다면 충주에서 준비한 염소 요리와 메밀국수를 추천합니다. 무더위에도 먹는 게 남는 겁니다.
네, 여보 오늘 밤 기다려. 아 정말 뭐 힘이 불끈불끈 솟으니까 저런 말이 나오는 거겠죠. 막국수와 염소고기까지 만나봤는데요. 자, 보양식 염소고기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농촌진흥청이 한 연구를 보니까요, 염소고기의 황산화 효과가 양고기보다 무려 10배가 높다고 하는데, 황산화 효과가 높다는 거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거니까 좀 신기한 연구 결과기도 하죠. 자, 여름철 보양식으로 색다르게 염소고기 어떠실까요? 네, 여름철 되면 참 이상하게도 뭐 여기저기 쑤신다, 뭐 관절이 아프다 이런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휴가철이다 보니까 뭐 산으로, 바다로, 들로 많이 이제 물놀이나 이제 휴가철을 가게 되는데요. 등산 같은 거 이제 즐기시는 분도 많은데 안전수칙을 잘 즐기지 못해서 넘어지거나 다치는 분들도 그렇게 늘고 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오늘 톡톡 반갑습니다 시간에는 여름철 관절염, 특히 무릎 통증의 원인과 예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정형외과 전문의 한창환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장님 여름철 되면 이제 주변 어르신들 보면은 평소보다 더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요. 네. 왜 그런 건지 참 궁금한데 예방법이 좀 있을까요? 옛날 무릎이 아팠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이 더 아프면은 며느리를 부릅니다. 네. 며느라 얼른 빨래를 걷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빨래를 걷으면은 정확하게 또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요. 관절염하고 날씨하고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습도가 올라가면은 무릎이나 이런 관절에 팽창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자극하고 따라서 통증, 무릎 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예방법은 제습기 같은 것을 사용해서 장마철이나 온도가 습도가 너무 높을 때는 습도를 한 50%로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또 아프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마실 같은 거 하면서 관절을 적당하게 운동을 해주면은 또 아픈 것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날씨 때문에 이제 그 뭐가 아프다 하면 다 그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신기한데요. 네. 근데 요즘 또 이제 휴가철입니다. 뭐 등산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네. 넘어지는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좀 넘어지면 다치는 부위들이 좀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어디가 그렇게 많이 다칠까요?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이렇게 민소매도 입고 반바지도 입으니까 네. 넘어지면서 그런 노출된 부위에 상처 같은 게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예. 또 넘어지면서 발목이나 무릎이나 허리, 손목 이런 데에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한 군데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들이 등산하다가 낙상일 것 같습니다. 네. 낙상을 당했다고 했을 때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거 어떤 게 가장 먼저 있을까요? 아무래도 산이나 야외에는 흙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노출되면서 흙 같은 게 상처부에 가면은 파상풍이나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깨끗한 물이 있으면은 가능한 한 흙 같은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심하게 어떠한 부위가 아프면은 인대 손상이나 골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목이 있으면 좋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부목이 없으니까 나무 같은 것을 이용해서 관절을 잘 보호하고 붕대가 없으니까 옷 같은 걸 이용해서 아픈 부위를 잘 감싸서 안정을 취하고 얼른 119나 병원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을 주셨네요. 일단 산에서 낙상을 당했을 때는 흙으로 깨끗하게 좀 씻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골절의 경우에는 부위를 고정하는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제 사고가 근데 나게 되면요, 네. 그 당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네.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예방법도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어르신들 보면은 그 넘어지고 나서 그 허리 잡고 허리 아프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 누워있을 때는 허리가 괜찮지만은 차를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서 있다든지 앉아있을 때 허리 통증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알다시피 어른들은 골다공증이 심하기 때문에 쉽게 외력에 의해서 척추가 압박골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얼른 병원을 찾아가서 내 척추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압박골절이라고 보면은 일단 안정이 중요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진통제 같은 것을 먹으면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가능하다면 보조기를 채워줘서
더 이상 신경이 압박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하지만 너무너무 심하게 그 2주 이상 됐을 때는 부러진 뼈에 시멘트를 넣어서 고정해 주는 척추 성형술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척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수술과 이제 비수술 방법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수술을 보통 사람들은 이제 하기 싫어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수술을 네. 뭐 하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한 걸까요? 네. 수술하지 않고 약물요법이나 보조기 이런 사용함으로써 좀 안정을 취할 수도 있고 네. 너무 심한 경우에는 시멘트를 넣어서 척추 성형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허리에 대한 손상 좀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또 많이 발생하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그 발목을 다치는 분들도 굉장히 네, 많을 것 네, 같은데요. 네. 발목은 이제 접질렸다는 표현도 네, 있고 뭐 네. 인대가 늘어났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이게 다 네. 맞는 이야기인가요? 아, 그럼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넘어지면서 이렇게 외력으로 넘어지는데요. 외측에는 인대가 3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 둘, 3군데가 있는데 파열된 순서도 1번, 2번, 3번 이런 순서로 파열됩니다. 네. 대부분은 1번이 부분 파열입니다. 따라서 손상됐을 때는 얼음찜절이나 붕대 같은 것을 감아주면서 안정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한 한 얼음찜질을 하루에 5번에서 6번, 한 번 할 때마다 한 20, 30분 정도 안정을 시켜주면 대부분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2주 이상 계속 지속되고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대가 너무 많이 상했거나 아니면 관절 내 골절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의를 찾아가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MRI를 차정해서 거기에 맞는 정확한 진단에 맞는 정확한 치료가 요구됩니다. 네. 요새는 조그마한 골절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구멍을 통한 관절 내시경을 통하여서 쉽게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발목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특히 무릎이 쑤시다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무릎 통증 호소하는 분들 많은데 그 무릎뼈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은 걸까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아, 네. 저희가 모형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무릎은 보다시피 대퇴골하고 경골, 슬개골이 유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대가 필요합니다. 안쪽에도 인대가 있어야 되고 바깥에도 인대가 있어야 되고 뒤에도 인대가 있어야 되고 앞에도 인대가 되겠습니다. 예. 또한 뼈와 뼈끼리 부딪히지 말라고 반월상 연골도 있어야 되는데요. 다치면서 이러한 구조물이 쉽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특히 이제 등산하거나 축구하거나 이렇게 넘어지면서 이런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게 파열이 되면은 맞아요. 축구 선수들도 많이 다쳐가지고 그렇죠. 전방 십자인대 수술했다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어보면 십자인대 파열됐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또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거 이제 쭉 듣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 무릎 반월상 연골인가요? 참 전문 용어라서 네. 말도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담당하는 역할은 또 뭔지도 궁금하네요. 네, 반월상 연골은 그 대퇴골하고 경골 사이에 연골이 있습니다. 네. 이 연골이 있음으로써 뼈와 뼈끼리 직접적으로 부딪혀주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어떠한 물건을 이고 어디를 갈 때는 뼈아리를 이고 위에 이면은 그렇죠. 예. 머리에 직접적으로 오는 충격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도 뼈와 뼈끼리 직접 부딪히지 말라고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인대인데요. 이게 손상되면은 아무래도 통증이 있고 걷기가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아무래도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촬영하게 되는데 대부분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그마한 관절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부분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네. 또 많이 찢어진 경우에는 요새는 의료가 발달됐기 때문에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봉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더 젊고 너무 심하게 손상될 때는 동종 이식술이라고 해가지고 이식술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무릎이 아픈 경우 그냥 놔두지 마시고 반월상 연골 파열이 진단되면은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사고가 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지역에 특히 이제 산이 또 많다 보니까 등산객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 등산을 할 때 좀 이건 조심하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리고 싶은 게 좀 있으실까요? 아, 네. 그 옛날 지객꾼들이 그 무거운 물건을 들고 다닐 때는 항상 지팡이를 들어옵니다. 그렇죠. 지팡이를 들어야만이 몸의 균형을 잡고 발목이나 무릎이나 이런 데 손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등산을 할 때 양손의 스틱을 사용하면은
몸의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지지도 않고 발목이나 무릎이나 이런 데를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산에 가실 때는 뭐 무거운 가방을 메신다면 그 등산용 스틱을 좀 구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방법이 있다면 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양손에다가 스틱을 잡으면은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체중도 균등하게 분할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보면은 아무래도 올라갈 때는 그 스틱을 조금 작게 하고 내려갈 때는 스틱을 조금 길게 하면서 양손을 사용하면서 안전하게 내려가면은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제 뭐 무릎 관절 같은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고 있는데 등산할 때 이제 넘어지거나 하면은 뭐 인대라던가 연골들이 좀 다치기도 마련인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평소에도 관절을 좀 보호하는 운동이랄까 뭐 예방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를 좀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요. 네. 아무래도 무릎 관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충격인 것 같아요. 예. 등산할 때 막 내려온다든지 계단을 막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요새 주부들이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자세는 무릎에 안 좋습니다. 네. 하지만 수영을 한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평상시 걷는 것은 무릎에 좋은 운동입니다. 예. 하지만 좋은 운동도 좋지만 이 건전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이 더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하면은 건강한 무릎을, 건강한 관절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형외과 전문의 한창환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전국시대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녁도 시원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에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